저스틴 트리도에 따르면 캐나다는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을 5세부터 11세까지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을 확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캐나다 보건부는 현재 해당 연령의 백신 접종을 검토 중이며 트리도 총리는 승인이 되면 캐나다는 준비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총리는 12세 이하 어린이의 부모님들 인내심이 필요하지만 수백만의 접종량을 화이자로부터 확보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캐나다 보건부가 해당 관련 서류들을 주의 깊게 검토할 것이며 백신이 승인되면 모든 부모님이 자녀에게 안전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진행 과정을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캐나다 보건부가 승인한 후 가능한 한 빨리 5세부터 11세까지 캐나다 전역의 모든 어린이의 백신을 접종하는데 필요한 공급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퍼드MAG에서 캐나다 각주 가장 인기 있는 할로윈 복장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각 지역의 구글 검색을 기반으로 하였으며 이 결과는 대부분 지역에서 오징어 게임 의상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실제로 구글 트렌드에 따르면 넷플릭스 시리즈를 기반으로 한 의상은 지난 30일 동안 캐나다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할로윈 검색어가 되었습니다. 상위 검색 결과를 나타내는 지도에 따르면 10개 주 중 6개 주에서 오징어 게임 복장이 검색에서 1위를 차지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넷플릭스 스트리밍 플랫폼을 통해 첫 28일 동안 1억 1,100만 명 이상의 시청자를 기록하였으며 넷플릭스에서 가장 인기 있는 시리즈가 되었습니다. 캐나다에서 인기 있는 다른 의상으로는 할리 퀸이 뉴펀들랜드 레브라도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크루엘라가 사스카추안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바스코샤와 뉴브런즈윅에서는 마녀 복장이 가장 인기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캐나다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검색 순위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의료계 종사자들의 백신 의무화 기한이 약 일주일 남은 시점에서 아직까지 1차 접종을 하지 않은 이들이 약 5,512명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백신을 맞지 않은 이들은 BC주에서 근무하는 12만 9,924명의 의료 종사자들 중 약 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10월 26일까지 1차 접종을 해야 하는데요. 기한까지 1차 접종을 마친 이들은 계속 근무할 수 있으며 1차 접종을 한 날부터 28일에서 35일 사이에 2차 접종을 마쳐야 합니다. 10월 26일까지 1차 접종을 마치 못한 이들은 11월 15일까지 새로운 기한이 주어지며 1차 접종을 마친 후 7일이 지난 시점까지 근무지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이들 역시 1차 접종을 한 날부터 28일에서 35일 사이에 2차 접종을 마쳐야 합니다. 건강상의 문제로 백신을 맞지 못하는 이들은 의료 면책 청구를 하고 근무지에서 코로나19 전파를 막기 위한 추가적인 예방책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아드리안 딕스 보건부 장관은 혹여 많은 의료 종사자들이 기한까지 백신을 맞지 않을 경우 있을 인력난을 대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장기 요양시설과 노인원호, 생활시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경우 10월 12일까지 백신을 맞아야 했는데요. 이는 지속적으로 요양시설 내에 집단 감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백신을 거부하는 직원들은 근무지로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요양시설 직원들의 경우 93%가 현재 2차까지 백신 접종을 마친 상태이며 3%가 1차 접종을 마치고 2차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코로나19에 대한 규제가 다시 완화체제로 들어서는 것일까요? 이번 달 말쯤부터 영화관, 콘서트장 등 실내 수용 인원 제한이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발표는 19일 화요일 오후 보니 헨리 BC주 보건관에 의해 전달되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상황을 업데이트하는 생방송 중 보니 헨리 박사는 주보건 명령에 변화가 있을 거라고 언급했습니다. BC주 백신 여권 시행과 완전한 백신 접종 확인에 따른 변화로 보입니다. 보니 헨리 박사는 10월 25일자로 완전한 백신 접종이 발효되고 하루 뒤부터 실내 스포츠 이벤트, 실내 콘서트장, 극장, 영화관, 댄스 및 교향악 연주 행사 등의 실내에서 수용 가능한 인원을 100%를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는 결혼식과 장례식, 파티 등 실내에서 주관되는 행사에도 모두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헨리 박사는 가까운 미래에 추가적으로 규제를 제거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이며 우리는 백신 카드가 주는 이점을 활용하고자 하며 이것은 아주 중요한 첫걸음이 되어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우리는 다음 몇 주간 상황을 살피며 규제를 더 제거해 나갈 수 있을지 없을지 신중하게 살펴볼 것이라는 뜻을 전했습니다. 이번 화요일 발표대로라면 작년 2020년 3월 이후 처음으로 밴쿠버 캐너스가 관중들로 가득 찬 경기장에서 홈 경기를 개최할 수도 있게 될 전망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토론토 GTA 콘도 판매량은 2021년 동안 급증하여 2020년 대비 70%라는 증가율을 보입니다. 리맥스는 캐나다 콘도 부동산 보고서를 발표했으며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3383건의 콘도가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2020년 판매량 17,760건에 비해 71.1% 증가한 수치입니다. 코로나 대유행의 영향으로 토론토 주택시장에 타격을 입은 후 2021년 콘도미니엄 매매와 가격이 도시와 교외에서 다시 활기를 찾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성장의 대부분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단독주택 가격 때문에 경쟁이 적고 더 저렴한 유형의 주택을 고려하는 구매자들이 늘어났으며, 구매자 대부분은 낮은 금리를 유지하고 가격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오르기 전에 구매하려고 하기 때문으로 나타났습니다. GTA 콘도 판매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가격도 함께 상승했으며, 하지만 같은 비율은 아니었습니다. 2020년 평균 콘도 판매 가격은 640.274달러였으며 2021년에는 그 가격이 68만 8,137달러로 7.5%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콘도는 이제 GTA에서 총주택 판매의 더 큰 부분을 차지하며 2020년 30.8%에서 34.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온타리오주 독감 예방 접종이 곧 시작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주민은 예방접종을 위해 차례를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크리스틴 엘리엇 온타리오주 보건부 장관은 매년 실시되는 독감 예방 접종 캠페인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엘리엇 장관은 초기 대상자로 온타리오주의 취약 인구부터 독감 예방접종이 제공될 것이며, 의사 및 간호사 진료실, 참여 약국 및 공중보건부서를 통해 제공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엘리엇 장관은 온타리오주의 독감 예방접종 배송 일정은 연방정부와 제조업체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온타리오주의 독감 백신의 초기 공급은 장기 요양원의 거주자와 병원 환자를 보호하는 데 사용되어 왔다며, 이번 달에는 노인, 6개월에서 4세 사이의 어린이, 임산부 및 기타 독감 합병증의 위험이 높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독감 예방주사를 맞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11월부터 온타리오주 모든 사람이 독감 예방주사를 맞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엘리엇 장관은 주민들에게 독감 예방주사와 코비드19 백신을 동시에 접종하는 것이 안전하다며 주민들에게 둘 다 접종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은 모더나와 얀센이 만든 두 가지 코비드19 백신의 추가 용량을 승인했으며, 승인된 세 가지 백신 중 하나가 교차 접종 방식에서 추가로 사용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FDA는 얀센 코로나19 백신의 단일 추가 용량 사용은 18세 이상의 개인에게 단일 용량 1차 요법이 완료된 후 최소 2개월 후에 투여될 수 있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그리고 승인된 세 가지 백신 중 어느 것이든 부스트샷에 사용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FDA는 사용 가능한 각 코비드19 백신을 사용 가능한 다른 코비드19 백신으로 1차 백신 접종을 완료한 후 개인에게 이종 또는 혼합 추가 용량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가 계속해서 국가에 영향을 미치면서 입원 및 사망과 같은 질병의 가장 심각한 결과를 포함하여 백신 접종이 코로나를 예방하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을 계속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자넷 우드콕 FDA 국장 대행은 성명을 통해 완전한 백신 접종을 받은 일부 인구 집단에서 면역이 발생하고 이러한 승인된 부스터의 가용성은 코로나 질병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를 위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백신 고문인 예방접종 자문위원회는 미국인에 대한 FDA의 승인을 권고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CDC 국장은 ACIP의 지침에 동의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FDA는 국립보건원연구원들의 지난주 백신 자문단에게 연구 결과를 발표한 후 혼합 부스터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발견은 제한적이었지만 그들은 다른 백신을 혼합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기관은 이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몇 가지 예를 제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18세 이상의 얀센 백신 수혜자는 얀센 백신 1차 예방접종을 받은 후 얀센 백신, 모더나 백신 또는 화이자 백신의 단일 추가 용량을 2개월 이상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예로 모더나 백신 및 화이자 백신 수혜자는 승인된 부스터 범주 중 하나로 65세 이상, 중증 코로나 증상 위험이 높은 18에서 64세는 기관 또는 직업적으로 사스에 자주 노출되는 19세 및 18에서 64세는 모더나 백신, 화이자 백신 또는 얀센 백신 추가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차 예방접종을 마친 후 최소 6개월 후에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